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7월 19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둔화되고 산업 생산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7월을 끝으로 긴축을 종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나스닥 선물이 16,000선을 돌파하며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골드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1,980달러를 터치하며 6주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긴축 종료 기대감 속 주요 생산국에서 공급 차질이 지속되며 공급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6.1%에서 5.5%로 내려가며 지난해와 비교해 하락했지만 코어 물가는 전년치인 5.3%보다 상승한 5.5%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이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가 개장을 했고요. 지금 미증시 3대 지수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전일 발표된 예상치를 밑돈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표가 연준의 과도한 긴축 위험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이 골디락스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골디락스란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 상승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미국 뉴욕 증시는 이러한 장세 속에 은행 실적 발표까지 예상 밖 호조를 보이고 연준의 7월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 신호를 내면서 연일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견조한 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이 더디게 나타나는 점은 하반기 물가 하방 경직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남아 있는데요. 주요한 지표와 실적 발표 속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주가에 반영할지 오늘도 방송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갑자기 나왔습니다. 네. 모처럼 저는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강연했는데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좋은 얘기도 나누고 좋은 이야기 이어갔는데 이 좋은 분위기 더 이끌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오른다고 한지 제가 한 올해 초부터 그렇게 조금 주구장창 외쳤는데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시면 여러분도 기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실 이제 제가 이번 주 이슈 중에 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노란 톡방에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유럽 CPI가 발표가 했어요. 유럽 CPI는 어떻게 보는 거고 CPI가 달러 인덱스를 어떻게 변동시키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증시 관련해서도 물론 설명드리고요. 1시간 보시면은 여러분들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통해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방송 중에 마스터님만의 단타 전략 통해서 단타 상품의 진입가와 목표가 터치 여부까지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유튜브 채팅창 또는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지금 바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미국 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오일과 골드 그리고 미증시 선물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파운드와 유로는 파란불 켜는 모습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차트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현재 이 미국 뉴욕 증시는요, 이 연준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 신호를 보이면서 연일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15% 상승하면서 15,999달러 선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개장 직후 하락폭이 나왔다가 곧바로 장대 양봉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16,037포인트 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고서 지금 0.17%의 소폭 상승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장 직후 이 하락과 상승이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됐던 나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어떤 움직임 보일지 잠시 뒤 마스터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일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오일 현재 1.41% 상승하면서 배럴당 76.7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 이어서 미국의 실물 지표 부진에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오일인데요. 일단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감소했을 것이라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에 대한 전략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으로 골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 이 상승폭을 지금 반납하면서 0.0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온스당 1,980.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달러 강세 속에서 골드 오늘 지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지금 약보합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개장 직후 22시 51분경에는 1,983.4달러 선까지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던 골드였는데요. 오늘의 방향성 잠시 뒤에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유로 짚어봅니다. 0.14% 하락하면서 1.1248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인데요. 일단은 유로와 같은 경우에는 이 ECB 노트위원이 너무 지나친 금리 인상을 피하기 위해 향후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 온건한 발언을 하자 달러 대비 약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음봉 캔들 보여주고 있고요. 0.16% 지나치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차트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의 단타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함께 전략 제시해볼 단타 상품과 진입가,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차트 먼저 봐야겠죠? 네. 네. 시청자분들 왼쪽 차트는 나스닥 일봉입니다. 네. 일봉. 자, 그리고 해외선물 해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틱 차트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네, 300틱 차트입니다. 네, 명심하시고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굉장히 강하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근데 보통 이제 두 번째 지표가 이제 RSI죠. 흔히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근데 RSI가 70선 돌파한 그림을 보이실 거예요. 이때 강도가 굉장히 세요, 여러분들. 매수 흐름을 타야 되는데, 자, 최근 시장이 더 오른 이유는 사실 지난주 있었던 CPI 이후에 좀 더 탄력을 받은 분위기죠. 네. 왜냐면은 뭐 이따가 시황 얘기를 꺼내겠지만 뭐 금리 인상 1회면 충분하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끝나고 있어요. 마무리를 되고 있어요. 시장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건데 그러면은 지금 회왕님 매매를 해도 됩니까? 오늘 단타 트레이딩 접근해도 괜찮습니까? 미증시 봐도 괜찮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근데 그건 안 돼요. 라고 표현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옆에 틱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RSI가 이 상승에 대한 기반의 힘에 대한 강도를 굉장히 잡고 있을 때 매수의 흐름도가 굉장히 강한 분위기인데 이 매수에 대한 채널링을 확보를 해보시면은 지금 채널링에 대한 구조에서 이제 차트에 대한 위치값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위치했죠. 네. 먹을 폭이 약하다. 지금은 오늘 이 차트만 기반으로 봤을 때 설명해 주는 거는 상승은 맞지만 굉장히 제한된 상승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RSI가 일봉상 기준으로 어느 적정선 70 돌파하고 이후에는 약간이나마 조정치를 줘요, 항상. 이 위험에 대한 대비폭이 틱차트에서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오늘 계속 매수를 고집해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제한된 상승이 들어가기 때문에 16,000 레벨링부터 오늘 당일만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한번 쉬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평가를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16,000에서 이 하단 부근에서 이제 박스 랠리성을 좀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뭐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그 분위기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미증시 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망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늘 추세가 오를 거예요, 내릴 거예요 라는 분위기 자체가 안 나올 거예요. 트레이딩 하다 보시면은 더더욱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지표는 MACD 양봉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양봉선이죠. 최근에 양봉에 대한 어떤 강한 시그널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코스를 느끼셨을 거예요. 예, 앞으로 계속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가정치는 열어놓는데 다만 오늘은 한번 쉬셔도 괜찮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위험한 매매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오늘 한번 쉬세요,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이 나스닥 채널링으로 함께 봤지만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세 속에서도 재앙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험한 매매보다는 하루 쉬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신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5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차트 보고 이야기해 보시죠. 네, 현재 5일 빨간불 켜 나가고 있습니다. 무려 1.5%가량 상승하면서 지금 23시 3분경에는 이 76.87달러 선까지 찍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맞서님,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이 1% 중반대까지 이미 올라줬는데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우리가 전략을 잡아볼 때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 들고 가야 될까요? 네, 현재 전략으로만 가면은 매수다. 현재 전략으로. 그럼 지금이 1.5% 상승세보다 오늘 장중에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게 79.5달러까지는 상승 기반이 좀 잡힐 거예요. 네, 단기 패턴이라면 매수세의 패턴을 좀 일정하게 유지를 하시고 네. 나는 중장기에 대한 어떤 유가를 바라보고 대응을 해. 왜냐하면 ETF 같은 경우 이제 패턴 자체가 단타 거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래를 좀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79달러에서 저항받는 거 확인하고 매도를 보시는 게 오히려 좀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저항 여부는 제가 노란톡에서 같이 체크를 할 건데 근데 지금 데일리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좀 제가 개인적으로 팁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들 미장이 이제 보통 이제 서머타임, 네. 서머타임 아닐 때 뭐 23시, 30분 아니면 10시 30분 이렇게 열리는데 그 유가는 좀 트레이딩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사실. 네, 개장보다 더 빠르게. 네. 네. 왜냐면은 미장이 개장한다고 해갖고 유가를 거래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드리거든요. 네. 그럼 언제부터 조금 거래량이 트기 시작하냐? 네, 유럽장 개장 때부터 좀 많이 거래가 발생해요. 유럽장 네. 선발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18시에서 21시 이때 트레이딩 관점은 유가나 골드 분위기를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유가나 골드 분위기. 당일 미국 지표가 있으면은 이제 골드 자체는 좀 배제를 하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9시부터 많이 트레이딩하는 편이에요. 좀 빠르게. 예. 너무 이제 늦은 트레이딩을 하기 힘드신 분들은 차라리 유가에 대한 단타 트레이딩 선택폭도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오늘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이 채널링에 대한 구조가 좀 폭이 짧아요.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76.20달러 매수세 이 관점을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단타. 근데 수익폭이 굉장히 짧아요. 수익폭이. 그 점은 염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어떤 해외 선물 종목이라고 해도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뭐 반도체 섹터랑 네. 뭐 AI 요새 뜨니까 AI 섹터랑 뭐 같은 관점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똑같아요. 아. 차트라고 해도
차트 안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황이라든가 완전히 볼 요소 자체가 달라요. 근데 저는 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유가 관련해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이제 언론적인 분위기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유가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예. 저는 여러분 항상 이제 신세계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 진짜 말도 안 돼요. 네. 그게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안 받아요. 아. 생각 이상으로. 예. 오히려 오펙하고 미국에 대한 어떤 비축유 방출이 지금 좀 이슈인데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언론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직접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매수 관점은 좀 유지하시되 이제 수익에 대한 폭은 굉장히 적습니다. 76.20달러 보시고 77달러 넘어가면은 이절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점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오늘 오일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함께 짚어봤습니다. 특히 오일에 대한 좀 거래 팁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오일과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18시에서 21시 사이 유럽장 개장과 함께 거래를 이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유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는 과거와 달리 현재 요즘 같은 트렌드상에서는 달러 인덱스에 크게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오히려 비축류 이슈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수 전략 이 진입가 76.2달러로 말씀해 주셨고요. 익절 포인트 77달러 선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골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전략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골드 현재 0.04%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분 봉상 차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좀 복잡한 모습, 계속해서 이 진폭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 골드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매도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골드 매도 분위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오늘 가장 큰 이유는 네. 유럽 CPI죠. 유럽 CPI. 차트를 가지고 좀 설명하는 것보다 좀 네. 같이 설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유럽 CPI가 뭐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네.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추세를 바꾸긴 힘들어요. 앞으로 달러는 좀 더 떨어질 것이다. 네. 근데 단기적인 효과로 오늘 달러가 좀 주춤거리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가 매수세로 더 확장을 나가긴 굉장히 힘들다라는 평가값을 좀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금이 조금 다시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재매수를 좀 보자는 관점이 굉장히 강한데 어디서 보냐면은 19,063포인트? 19,063. 네, 여기서 보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정세가 좀 드러날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을 때, 월요일에 나왔을 네. 때 좀 금이 좀 오를 겁니다라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하락폭이 강화되는 이유는 네. 유럽 CPI가 달러의 하락을 좀 방해하는 요소가 됐다. 네. 오늘 말하자마자 좀 내려가고 있네요, 상황이.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골드는 여전히 좀 달러 인덱스를 많이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네, 엄청 많이 받아요. 엄청 많이 받아요. 네. 지금 뒤에 차트 한번 보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네. 한번 보면서 좀 얘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 이제 신세계에서 1분 봉으로 차트 띄우면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하락세가 굉장히 뚜렷이 나오는 모습은 지난주 대비해갖고 지금 CPI 발표의 영향이다. 오늘 평가가. 근데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매도세가 유리한 측면이에요. 근데 굉장히 보기 까다로운 차트예요. 이게. 보기 까다로운 차트. 골드가.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무포를 유지하시고 다음 주에 골드 매수세를 한 번 더 이어가는 게 오히려 유리한 판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수익성이 그때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괜히 건들면 안 됩니다. 오늘은. 지금 왜냐면은
여기 노트북 화면도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지금 패턴이 뭐가 잡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이 딱 잡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흐름에 대한 역주행을 좀 하려고 시도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주식도 그래요, 저는. 주식도. 굉장히 이게 지키기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어떻게든 매수냐 매도냐 두 구간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데 저는 그런 트레이딩을 좀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분위기 탔을 때 가는 분위기고 어떤 확실한 지지라든가 어떤 근거의 상승세가 다시 돌변했을 때 그때 대응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에 대한 부분 자체 매수로 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은 CPI 발표 뜬 상황에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될 필요가 없다. 그 근거는 제가 이따가 이제 시황 얘기할 때 자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 보면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우리 해양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러한 해외 선물 상품들의 이 상승과 하방을 결정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까지 함께 오늘 방송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슈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톡방 참여 방법 먼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고 있는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이 시장 속에서 또 가장 중요하다고 지난번부터 말씀해주신 이 CPI, 특히나 오늘은 이 유럽과 영국의 CPI가 발표됐습니다. 그 이슈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오늘 CPI가 어떤 종목에 좀 영향을 끼칠까? 여러분 이거부터 좀 근거를 판단할 줄 네. 아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라, 네. 네, PPT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디에 영향이 끼치나요? 이게 증시에 영향을 끼치나요? 미증시에 영향을 끼치나요? 내일 코스피에 영향을 끼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라고. 자, 그러면은 이 CPI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가는 거는 정확히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왜냐면은 자, 물가가 둔화됐다. 유럽이. 네. 그러면은 유럽 통화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이 근거거든요. 근데 제가 달러 인덱스는 뭐라고 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통화 정책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라고 항상 평가를 드렸죠. 제가 오늘 발표가 됐어요.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해갖고 5.5% 나왔죠. 확인들 하셨을 거예요. 네. 우리 신세계 계신 분들 다 똑똑하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3%로 나왔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기준금리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죠. 네.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5.25%죠. 여러분들. 자, 유럽 몇 프로예요? 시청자분들? 4%죠. 자, 상대적으로 봅시다. 상대적으로. 자,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네. 자, 유럽이 물가가 높아요? 미국이 물가가 높아요? 저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미국으로 보이는데요. 물가. 아, 물가요? 네. 아, 유럽이요. 유럽이죠. 네.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누가 높아요? 기준금리는 미국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유럽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실 저 미국의 금리 그냥 숫자만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냥 이 한 번에 보기에는 이 1.25가 남아 있다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쉽게 올릴 수 없지 않을까요? 네. 쉽게 올릴 수는 없지만은 네. 아직 갈라면 멀었다라는 느낌이 아. 저는 굉장히 강해요.
네. 뭐 통화 정책이라는 게 있겠지만은 그리고 지금 CPI 수치는 사실 뭐 오늘 뭐 뉴스에는 유럽 증시 물가 둔화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둔화는 아니에요. 네, 둔화 되려면 미국처럼 돼야죠. 막 1%씩 떨어져야지. 네. 지난번 대비해 갖고 이게 둔화라고 좀 생각을 하지. 음. 그러면 라가르드 총재는 아직까지 몇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난번 포럼에서 라가르드가 강행한다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내뿜었는데 힘을 봤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은 미국이 사실 굉장히 유리하게 최종 금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 차례만 더 하고. 네. 근데 유럽은 아니에요. 몇 차례 더 남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엄청 남아 있는 상태예요. 네. 이러면은 달러 인덱스는 떨어져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지 않았나요? 어떤 거? 달러 달러 인덱스. 인덱스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네. 물가 둔화라는 느낌 자체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아. CPI 빨이다. 네. 그러니까 CPI 빨이다. 네. 단순하게. 아. 근데 시장에 대한 정책만 비교해서 봤을 때는 미국 쪽이 오히려 더 긴축이 빠르게 종료되기 때문에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 굉장히. 네. 굉장히란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CPI 발표하고 달러 계속 떨어질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추가적인 하락이 드러났죠. 결과적으로. 네. 그러면은 금은 오르는 거고 당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지금 유럽이 어떤 수준에 있고 기준금리 인상이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여건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미국이 먼저 종료한다. 네. 이 부분만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화면 내리고 달러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네, 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의 금리 차, 그리고 앞으로 유럽은 더욱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오늘의 이 발표된 유로존과 영국의 CPI 영향까지 함께 지금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 달러 인덱스 실시간 차트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달러 일봉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그냥 뒷화면으로 좀 크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화면 크게 나오니까 훨씬 좋으네요. 잘 보이고요. 네. 네, 일단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하락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가장 큰 원인을 CPI 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지금 함께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 뭐 이제 밑에서 앉아갖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좀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또 네, 달러 인덱스예요,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인데 지금 보세요. 이 자리만 일봉이에요. 일봉입니다. 자, 미국 CPI, 네, 유럽 CPI예요. 유럽 CPI. 딱 네. 꺾이는 분위기 자체가 미국, 유럽 딱 이렇게 나뉘죠. 미국은 낮게 나왔는데 유럽도 조금 둔화됐다는 느낌이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 방향성이죠. 여기 보세요.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하방이네요. 근데 이게 이어가냐 안 이어가냐. 이거 어디서 찾냐 이거예요. 이게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럽 CPI가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둔화됐다는 느낌이 있지만 미국 대비는 아니다. 네. 그러면 유럽은 기준금리 인상을 아직 몇 차례 더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와버리는 순간은 이거는 유지된다 이거예요. 이건 유지된다. 이거는 유지된다. 네. 이거군요. 예. 네. 그러면 아까 반대로 아까 우리 골드 한번 봤었죠. 네. 골드는 유지된다. 상승세. 네, 유지된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달러 인덱스를 볼 때는 어떤 제일 중요한 게 상대 통화에 대한 어떤 강도 분석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 분위기가 완전히 꺾여 버리려면은 뭐라고 했어요? 유럽이 기준금리를 멈춰야 돼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상을. 그래서 지금 멈출 수 있어요? 못 멈춰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황에 대한 베이스를 볼 때 어떤 트레이딩 이어가는지 그 관점 자체를 체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유로를 매수를 볼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다. 오히려 달러는 떨어질 거니까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을 먼저 하세요. 네. 대부분 우리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네. 개인분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꼭 반대로 지어요. 아. 여기가 저점이야 하면서 그럼 어떤 베이스랑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쵸. 그 내용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예.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그렇죠. 아니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죠. 달러를 기반이 뭐 어떤 상황인지. 예. 그걸 이해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해가 없이 그냥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트 기반으로. 네. 근데 저는 그걸 먼저 꺼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차트 보세요. 그다음 여러분들. 네. 충분해요. 그럼 달러 인덱스 여기서 또 50 찍고 내려가겠죠. RSI. 여기 구간이 이 구간이죠. 저항이. 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기가 저항이지. 쉽죠, 여러분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반등, 약반등 나오다가 50 라인에서 다시 터치하고 내려가요. 그때 뭐 봐요? 유로랑 골드 매수 보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달러 인덱스 차트 보면서 유로와 골드에 대한 이 매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맞순님, 그런데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기사, 이 PPT 통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둔화 같지 않은 이 유럽의 CPI 지수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또 한편으로는 유럽의 이 코어 CPI는 높게 나왔잖아요. 좀 끈적한 모습 보였는데, 이 좀 둔화되지 않은, 좀 높게 나온 끈적한 코어 CPI의 영향은 또 시장에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근원을 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원을 봐라. 그러면은 코어를 보고 근원을 보고 회장님 코어랑 근원이랑 뭔 차이가 있어요? 네, 라고 그게 질문하겠죠. 궁금했어요. 네,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어떤 뭐가 하나씩 빠져 있어. 네, 그렇죠. 그 차이예요, 그냥. 그러면은 지금 유럽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보려면은 저는 오히려 근원을 보라고 좀 얘기를 드려요. 근원을. 네. 차라리. 예, 근원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예, 그 부분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함께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내용을 보니까요. 이 굿바이 블러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 연준 매파의 좀 대표적인 주자로 보였던 제임스 블라드 미 연준 위원이 사임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굉장히 사임한답니다. 네. 뭐 사람은 다 퇴사를 할 시기가 있겠죠. 근데 이거 좀 재밌어갖고 갖고 왔는데 네. 지금 블라드 총재가 진행하고자 했던 방향으로 네. 다 갔어요. 아, 통화 정책이 네. 여태까지. 그러면은 블라드 총재가 지금 마무리를 지으면서 뭘 지향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의미에서 좀 가져왔어요. 아, 재밌을 것 같아서.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를 원래 이제 매파였거든요. 굉장한 매파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블라드의 근거로만 본다면은 7월이 마지막 인상이에요. 7월이.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는 제가 너무 이제 내용이 좀 하드코어예요. 네. 예. 왜냐하면 적정 기준 법리에 대한 근거 자체가 세 개가 나오는데 고용이랑 네. 이거 다 합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제가 안 들고 왔어요. 네. 시청자들 머리 좀 아파질까 봐. 아, 그렇죠. 그 머리 아픈 거 꺼내오는 순간 시청률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제하는 편인데 네. 노란톡에서 제가 좀 꺼내도록 하고. 아,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블라드가 좀 다 맞췄다. 여태까지. 그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근데 그가 떠나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1회 이상이 맞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CPI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생각보다. 1%가 떨어졌다는 거는 정말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네. 그러면 긴축에 대한 최종 금리가 5.5% 혹은 이에 올려도 5.75%. 네. 그러면은 회왕님 과연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이 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얘기 힌트 드렸습니다. 안 가요. 아, 안 갑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기준금리 올리나요, 안 올리나요? 그것만 한번 보죠. 일단은. 7월에는 올리겠죠. 네. 네. 근데 올리는데 왜 시장은 왜 올라요? 이미 다 반영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게 맞는 거죠. 시장 반영은 다 끝났어요. 누구나 네. 예상을 했던 범위 내에 들어간 거고 그 범위 자체가 이미 시장이 다 내포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이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충분히 이미 예측 가능한 이슈였고 음. 그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엿보였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네. 올해 초부터 오른 이유는 어떤 그 가능성 자체가 너무 시사됐고 재료는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5.25에서 5.5 오른다고 해갖고 뭐 시장 영향 가겠습니까? 안 가요, 여러분들. 네. 안 가요. 예,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5.75는요? 예, 안 가요, 여러분들. CPI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기준금리를 가지고 미국 통화정책 기준금리를 가지고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엮어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큰일 납니다. 예, 올라나요. 아시겠죠? 미국 더 오르는데 오르잖아요, 시장. 오늘도 오르네요. 네, 그렇죠. 네. 문제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 시장을 보는 견해에 대한 해석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부산 무료 강연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을 내세울 때 어떠한 어떤 투자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는 게 제일 좋은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가졌어요. 사실 많이 혼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또 앞에서 보니까 못 혼내겠더라고요. 예,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다들 수익을 내셔가지고 예, 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좀 마무리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서울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이 채팅창 통해서 이 서울에서도 좀 설명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해주셨거든요. 네, 만약에 하게 되면은 네. 여기 신세계에서 먼저 공지를 드리도록 네. 할게요. 가장 먼저 여기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기 바랄게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제임스 블라드 그 여는 전 위원과 관련된 이슈까지 저희는 함께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또 해왕 마스터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채금리 관련 이슈 준비해 주셨습니다. 관련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증시가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네, 국채금리와 함께 앞으로 증시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잠깐 채팅창을 보다가 네. 재밌어갖고. 또 이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또 방송이다 보니까요. 네. 네. 또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면 실전이랑 여러분 이게 실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 노란톡 들어오시면 알아요. 이게 실전이에요. 왜 그런지 이해를 해야지 그 실전 대응을 하는 거지. 자, 보세요. 지금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 국채금리 하락. 이거는 제가 강연회 때 잠깐 맛보기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오르는 이유는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박스피여서 그러죠. 박스피. 자, 이게 실제 금리인데, 자, 물가랑 지금 옆 보면은 이게 국채 금리예요. 국채 금리. 아까 뉴스에서 위에서 봤던 거. 그리고 이게 물가잖아요. 이 밑에 게. 자, 그러면 실질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이 되는데, 자, 실질 금리에 의해서 시장이 변동되는데 국채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라고 했을 때 국채라는 표현을 하겠죠. 네. 지금 시장은 국채가 지배를 한다라는 분위기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국채 상승세가 있는데 이제 제한적인 상승을 들어가면서 고점이 나왔거든요. 고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시장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게 만약에 국채를 연준이 다시 건들거나 정부에서 이슈를 퍼붓지 않는 한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세가 굉장히 제한될 거예요. 그러면 시장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이론이거든요. 네. 이게 기본 이론. 근데 지금 이 실질 금리랑 이제 나스닥 차트랑 비교해 보시면은 정확히 맥락이 들어맞을 거예요. 상황이. 자, 우리가 증시가 계속 오르던 데는 이때죠. 네.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상승 시즌으로 돌입이 되는 이유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올해 초에 여기가 이제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속 상승한다고 외쳤던 거예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죠. 회왕님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고점 나오는 거? 라고 했을 때 연준이 다 말해줘요. 아, 어디서요? 그냥 매일 회의록이든 뭐든 얘기를 다 해줘요. 연준 정책이 다 말해주는 거고. 그러면 연준 정책이 뭔 줄 알고 그 흐름만 읽으면 되거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준한테 맞서지 마라. 이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 시장 읽는 방법이거든요. 맨 처음에. 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잠깐 낼게요. 네, 현재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 한번 짚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종목에 관련된 내용은 잘 안 하지만은 제일 중점적으로 우리가 연초에 봐야 되는 건 제가 딱 한 번 얘기했어요. 노란토에서. 연초예요. 그 이후에는 저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네. 알아서 하시라고. 네. 예. 그때 이제 N사, 네. 미국주, N사 그리고 T사 네. 딱 두 개만 하세요. 아, 왜냐면은 N사와 T사. 네. 이게 그 종목 자체가 이제 지수 상승했을 때 더 탄력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네. 이론적으로.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우린 너무 어렵게 대응을 해요. 뭐 분석을 하고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패턴은 뭐냐면은 여러분 시장 상승할 때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하세요. 시장 하락할 때 쉬시고 이거였어요. 네. 주식을 하려면은 올해 시즌이 좋습니다. 이거를 계속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와 많이 올랐네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앞으로 더 오를까요, 해왕님?이라고 했을 때 저는 예스라고 대답하는 편이에요. 예스다. 네. 예스입니다. 예, 진짜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지금 오늘 16,000 레벨링에서 이제 버티는데 나스닥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선물 지수로 16,767.50으로 보이는데 이거 넘어갈까요? 라고 했을 때 네, 넘어갑니다. 예. 3분기까지는 계속 오를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그걸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예, 레퍼런스가 이렇게 딱 잡혀 있는데 방해할 요소가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없는데 어떡해? 그럼 이거 뭐예요, 해왕님? 예, 이거 버블입니다. 버블이에요. 버블이에요. 무섭죠? 즐기세요. 딱 이 말만 드릴게요. 자, 오늘 틱차트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건 뭐였어요? 오늘 나스닥 상승이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드렸죠? 네? 실시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안 가죠. 네. 틱차트 흐름에서 채널링으로 구조 나오죠. 네.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틱차트 채널링 구조 그리고 대응하면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우리가 지금 대응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상승 못 가잖아요. 제한적 상승이다 이런 평가만 좀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한번 지금 대응이 실시간으로 가능한 영역이 뭐냐면은 매수세는 한번 볼 수 있는데 방금 전저점이 15,971포인트 있죠. 예, 여기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하세요. 여기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 포인트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탈하잖아요. 오늘 그냥 스탑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형님 그럼 매도 보면 되지 않나요? 시장이 지금 매도 분위기 아니잖아요. 괜히 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 T차트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남은 이슈 보면서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JP모건에서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국채를 매수하라는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자막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정확하게 좀 읽어봐야 돼갖고 네. 앵커님 발음이 좋긴 한데 제가 좀 막귀여서 말씀해 주세요. 네. JP모건 관련해갖고 뭐 국채 매수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인데 그 말 듣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국채를 매수하는 건 맞는데 JP 모건의 발언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 저는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아라. 맞네요. 네.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진짜 너무해요, 진짜. 뭐 판짜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 국채 금리가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럼 국채 사도 나쁘지 않죠. 그쵸. 네, 사도 나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미국채를 살 일이 없잖아요. 네. 네, ETF 같은 거 해야죠. 미국채 ETF 대응을. 네. 네, 그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주식 상승 분위기에서 과연 그게 엄청 극대화적인 수익이 나올까라는 이 생각은 해요. 네. 제한적이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박스피라고 얘기했잖아요. 박스피기 때문에 수익도 제한돼요. 그거는. 수익이 제한되는 상품이에요. 개인적으로. 네. 엄청 큰 수익보다는 단기성 상품으로 좀 볼만하다. 이 정도 평가만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채 한번 볼까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해선 차트 열면은 미국채 볼 수 있어요. 자,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강연회에서. 제가 강연회 때 갑작스럽게 HTS 안 켜져갖고 여기 보시면은 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잠시만요. 자, 여기 잠깐만요. 자, 네. 여기 보시면은 미국채 보이시죠? 여기 이 미국채 차 거거든요. 여기 보이시면 종목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울트라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진짜 백년물 같은 상징성을 가진 차트예요. 백년물. 100년 뒤에 준대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국채 차트입니다. 아까 국채 금리는 상승하다가 좀 꺾이는 분위기였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이 대표적이니까 10년물로 보도록 할게요. 아니, 자꾸 이게 가려지네요. 네. 여러분 그냥 볼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일본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차트 보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네. 지금 바닥권을 다지는 게 아까 국채 금리가 이랬기 때문에 시장이 네. 떨어졌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박스피기 때문에 시장이 오릅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국채 매수 분위기는 맞으나 제한된 상승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굉장히 제한된 상황.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추세 차트죠. 먹어도 길게 먹는 차트를 좋아하는데 수익성은 그닥이라는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수익성은 그닥. 이거는 많이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는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연말에 경기 침체 가능성. 경기 침체는 제가 실제로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단어의 좀 모순이 굉장히 크네요. 경기 침체 가능성. 네. 차라리 주가 하락 가능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주가 하락 관련 내용은 제가 강연을 하면은 그때 그 근거를 자세하게 펼쳐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저는 일단은 1분기부터 좀 얘기를 드렸던 건 시장이 3분기까지는 상승합니다. 이거였어요. 3분기까지는. 네. 지금 뭐 3분기 이제 들어갔죠. 시간 오래 지났는데 잘 오르고 있죠. 일단 안전하게 3분기까지 올라요. 예. 이게 버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저는 AI가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술력에 대한 수익성은 증빙이 안 돼 있어요. 아직. 네. 냉정하게. 냉정하게. 네. 네. 광풍이죠. 요새. 무슨 느낌이냐. 네. 우리 유동성 팬데믹 시장에서 뭐가 핫했었나요, 그때? 팬데믹 시장에서 일단은 그 뭐 백신 치료제 이런 게 핫했고 또 원격 관련된 또 내용들이 핫했죠. 그때 제일 뜨거웠던 게 네. 지금은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단어가. 뭐였을까요? 메타버스. 안 나오죠, 요새. 여러분 네, 오랜만에 이제 기억이 났네요. 네. 하도 들어본 그쵸, 지가 오래됐으니까. 오래돼서 네. 이것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AI 역시. 네. 네. 좀 심하리만큼 오른다라고 하는 게 수급이 그때는 어떤 유동성 장에는 일정하게 어떤 섹터가 분포되어 있는 느낌을 굉장히 그려졌지만 네. 지금은 수급이 한 군데로만 몰려요. 완전 AI로. 네. 열풍이요, 광풍이에요, 지금 완전히. 네, 걱정은 좀 됩니다만 약간 닷컴 버블 같은 건가요?
어렵습니다. 네. 이건 제가 노란토에서. 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은 3분기까지는 좀 즐겨보세요. 7, 8, 9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시장의 중요한 이슈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과 유로존의 6월 CPI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의 6월 CPI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고 유로존의 6월 헤드라인 CPI는 둔화, 코어 CPI는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둔화를 보여주는 경제 지표들의 발표 속에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7월 이후 종료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상승하고 주가는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요약 통해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